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영업이익 적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공시가 어제 나왔던 부분하고 지금 간암 관련해서 FDA 신약 승인 모멘텀하고 이제 비교를 같이 좀 해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고요. 그 다음 계열사인 생명과학이 일봉 파라볼릭이 추세 전환이 또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종목의 순환매 유지 조건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뭐 카톡방에도 계시고 해서 살펴봐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서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어닝 쇼크가 나오면 빠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어닝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HLB 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 뭐 생명과 제약의 실적이 나왔죠. 근데 HLB 쪽 종목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뭐 과거에 이 종목들이 실적이 뭐 좋았던 적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리고 HLB 쪽으로 M&A가 되면서 성장 중심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좀 괜찮아도 뭐 이익단에서 보면 이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뭐 거의 지금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어닝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신약의 어떤 모멘텀도 없고 HLB 제약같이 이렇게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손해가 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재무적인 구조에서 그 매출도 좀 정체된다든지 그 다음에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HLB는 신약 개발이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특히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가남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이제 향후에 전개되는 어떤 부분들이 글로벌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거기에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구조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분기라든지 직전 연도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단 과거지향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뭐 실적이 이렇게 뭐 나빴다든지, 어제 HLB가 뭐 빠졌던 부분, 빠지면 이제 여러 이제 이유들을 사실 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이제 특히 HLB 입장에서 보면 영업 손실이 뭐 전년보다 2배. 요거는 이제 뭐 엔데믹 상황에서 FA가 들어오면서 헬스케어 사업부 관련되는 부분들이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매출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익단에서도 영향을 줬고요. 당기순 손실 같은 경우도 2천억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 손상차손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공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사실은.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한 뭐 3, 4년 정도의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았을 때는 재무적인 리스크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은 이미 이제 지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진양훈 회장이 M&A를 통해서 FA가 들어오고 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어떤 흐름으로 보강이 좀 되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전성은 과거 대비보다는 훨씬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의 어떤 부분의 성공과 이후에 이제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 기반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했던 부분의 어떤 시너지 기대감들이 지금은 이제 반영되고 있고, 이제 5월달에 허가를 FDA에서 받게 되면 이후에 이제 상용화 기대감으로 아예 이제 그룹 자체의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진양군 회장이 이제 IR도 보면, 그동안 이걸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10수년 동안 왔던 부분에 이제 결과물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작부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 뭐 미국 사례로 보면 이제 길리어드라든지 뭐 암젠이나 바이오텍의 이제 가장 이제 초기 형태들도 보통 5년, 10년 정도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성과를 내면서 확실하게 바뀌면서 그 신약 개발사들이 이제 미국에도 이제 빅파마까지 이제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 HLB가 항암제 라인으로서 이제 FDA에 그 허가를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흐름에 그 이제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결과 이후에
허가 이후에 이제 실적단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뭐 시간이 되어서 봐야 됩니다만, 회사가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회사의 예측대로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뭐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지금 모멘텀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적을 기반한 장부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적자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다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뭐 모멘텀, 이걸로 사실 주가는 움직이죠. 과거에 이미 뭐 지났던 부분, 그걸로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PBR 관련되는 가치주 형태로 기업이 이제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자동차, 금융주들, 뭐 지주사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과거지향으로 이제 주주가치 환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옵니다만, 본래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본래는 성장의 어떤 지향하는 부분들이 가장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좀 더 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 이슈 자체는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질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 신약 승인 과정에서 노이즈가 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하는 말은 FDA 프로세스를 그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허가받은 부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그런 노이즈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허가 과정에서 뭐 이제 구글링해서 좀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진양군 회장도 IR 때 이런 부분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FDA 결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어프로브도 아니면 CR 레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아예 레터가 안 나가니까 어프로브 되든 CR 레터거든요. 그러니까 CR 레터가 뭐 된다든지 요거 하나에다가 이제 포드 발정으로 5월 16일인데 그 FDA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이제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EIR 이제 보고서 자체가 1월 말이나 뭐 2월 초에 그 발행은 되었을 거고, 이걸 이제 수령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약의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이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재임상 요구도 하지 않는데, CMC에서 뭔가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포드파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많거든요. 뭐 본래 이제 5월달이었으면 뭐 3개월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노이즈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2월달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 구글링 해보면 어프로브도 아니면 셀레트 아니면 좀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노이즈 없이 리뷰도 마치고, 그 다음에 5월 16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문위 개최가 있습니다. 자문위는 이제 FDA 자체 내에서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리뷰 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가 이제 뭐 15명이든 그 전문가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들을 추가로 이제 뭐 어렵다, 뭐 그 다음에 권고를 한다, 요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이제 자문위 개최거든요. 특히나 이제 항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Q&A라든지 자문위 개최 요구, 그러니까 뭔가 논란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요런 어떤 몇 가지 부분들을 무리 없이 순탄하게 지금까지 왔듯이 이 3월 말에 있는 최종 점검에 의해서도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5월달까지 최종적인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는 이 모멘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차를 두고서라도.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계속 이제 11월 달부터 주가가 월봉상으로는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을 이제 계열사 종목까지도 확장하는지 여부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HLB가 이제 7만원대를 지금 이제 회복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계열 종목 특히 이제 생명과학이나 제약이나 테라피우틱스 글로벌이 중요합니다. 뭐 파나진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은 삼선의 종목이니까, 특히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17,6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연봉이 이제 조정봉이 거래가 없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요,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특징 자체가 시간 대비해서 상승률이 떨어지면 추세 전환이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1월달 말부터 견조한 상승세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가 파라볼릭자가 더 이제 떨어지니까 딱 바뀌었어요. 지금 일봉 추세 전환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 부분이 빨리 되돌려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선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되면 이제 투심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수급상으로. 그래서 뭐 분봉을 보면 HLB 생명과학도 이제 15,000원권이 사실은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추세 전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나름 이제 지지선 라인에 있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강력한 어떤 양봉으로 지지가 되든지 추가락이 제한되어야 이제 2021년도의 고점 2만원대 초반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1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5,000원대로 다시 왔습니다.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에서 양봉은 아니고 아직 밑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HLB가 이렇게 좋았을 때는 계열사 종목들이 이제 조금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LB가 안 됐을 때는 계열사 종목에서 세게 가는 게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에서 강한 흐름이 한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요런 이제 이걸 이제 같이 이제 선순환 흐름으로 갈 때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상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의 이 이제 일봉상에서의 파라볼릭 전환은 빨리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어떤 흐름이 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제약은 아직 이제 월봉상의 추세 전환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추세 전환 났던 종목의 이 월봉상 여기도 테라피틱스도 강하지 않으면 봉이 떨어지면 일봉의 추세 전환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 여유가 캐파가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테라피틱스가 어떻게 가는지가 순환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예,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장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정보를 좀 얻기를 원하시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